지금부터 제289회 해운대구 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모금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해운대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유례없는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 지역을 비롯한 피해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과 함께 빠른 일상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해운대구 또한 각종 자연재해에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에서 보듯 기후변화는 이상 먼 미래의 일이거나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후가 우리의 일상과 안전에 얼마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지 절실히 느껴집니다. 이럴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협력하여 지혜를 모으고 기후위기를 포함한 다양한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년 여러분, 오늘부터 9회 임시회가 개회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국민 생활을 직결된 현안 중심으로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철저한 검토와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요즘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 부분은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해운대구에는 언제나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민 속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귀담고 듣고 생활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모두가 지혜와 뜻을 모아 더 나은 해운대를 함께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운대구의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옥래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근거 및 공고사항으로 지난 8월 19일 구청장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8월 20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사항으로 원영숙 의원 등 대표 발의로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17건이 제출되었으며 철회 요청이 1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현신 의원 등 10인의 공동 발의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가 접수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이상곤 의원, 김상수 의원, 서창우 의원, 최은영 의원, 문현신 의원, 심윤정 의원으로부터 1차 및 2차 자유 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의 연상정에 앞서 지난 7월 중 구청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소개를 구청장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의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289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해운대의 발전과 또 해운대 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 구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임시회를 맞이해서 우리 7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성태 부구청장입니다.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으로 있다가 우리 구로 전입해 왔습니다. 세 분의 국장이 그간의 땀과 열정과 노력으로 승진을 했는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희 문화관광경제국장입니다. 예. 다음은 이두영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다음은 전미경 교통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 박정희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영도구에서 전입해 왔습니다. 저희 구 집행부와 구의회는 항상 그 동반자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협력, 조언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해서 우리 해운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새로 부임하신 심성태 부청장님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네 분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삶과 구정의 발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선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백철 의원, 심윤정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9의 임시회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제289의 임시회 회기를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 하고자 하는데 동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권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비전 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비전전략국장 김인철입니다. 제289회 임시회를 맞아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주시는 장성철 의장님과 김성군 부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32호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의 9,376억 2,701만 원보다 1,322억 6,732만 2천 원이 증가한 1조 698억 9,433만 2천 원으로 14.11%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 회계는 1조 465억 9,383만 3천 원이며 특별 회계는 233억 49만 9천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 회계 현황입니다. 일반 회계 세임 예산은 기정 예산의 9,143억 2,660만 6천 원보다 1,322억 6,722만 7천 원이 증가한 1조 465억 9,383만 3천 원입니다. 증감액을 구분하여 보면 지방세가 10억 원 감소하였고 세외 수입이 13억 2,147만 8천 원, 지방교부세 등이 1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이 80억 7,037만 8천 원, 국시비 보조금이 1,181억 5,947만 5천 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 거래가 47억 1,589만 6천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행정 운영 경비는 3억 3,666만 1천 원이 증가한 1,209억 1,110만 5천 원, 재무활동은 47억 1,589만 6천 원이 증가한 151억 6,689만 원, 정책사업은 1,272억 1,467만 원이 증가한 9,105억 1,583만 8천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1,095억 9,647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107억 5,499만 8천 원, 교육 분야에서 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3억 5,623만 3천 원이 증가하였고, 환경 분야에서 1억 2,763만 1천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37억 7,041만 원, 보건 분야에서 6억 6,224만 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서 1억 8,360만 9천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7억 103만 1천 원이,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29억 8,448만 3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6억 8,512만 9천 원, 예비부 분야에서 20억 7,396만 5천 원, 기타 분야에서 3억 6,602만 3천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정책사업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은 1,272억 1,467만 원이 증가했으며 국비가 1,014억 8,196만 7천 원, 시비가 180억 2,016만 5천 원,
구비가 77억 1253만 8천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사업 목록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무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9만 5천 원이 증가한 233억 49만 9천 원이며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에 9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 중 인력 운영비는 4,394만 9천 원, 재무활동은 9만 5천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정책사업은 4,394만 9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9만 5천 원이 증가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4,394만 9천 원이 감소하고 기타 분야에서 4,394만 9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 증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비전진령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어설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위권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문희신 의원, 최명진 의원, 최은영 의원, 김상수 의원, 김백칠 의원, 나건호 의원, 김미 의원, 남지원 의원 이상 8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희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일동 중일동 지역구 문현신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돌아가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5분 자유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해운대 구민 여러분, 열린 의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장성철 의장님과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해운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송일동 이상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해운대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한 20세대 미만 20년 경과 소규모 공동주택은 해운대 총 1915개소입니다.
사업비의 80% 이하 1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처음 지원하여 올해까지 4년 동안 지원한 주택은 111개소로 2022년 20개소 1억 8천만 원, 2023년 또 24개소 2억, 2024년도 36개소 3억, 2025년 올해는 31개소 3억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에는 대단지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이 원도심 지역과 구도심에 다수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공용시설 보수나 안전점검에서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지원이 부족합니다.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화재, 누수, 균열, 사고 등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올해 보조금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55개소 5억 1,100만 원을 신청했으며 지원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 노후화로 인한 옥상 방수와 외부 도장 공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55개소가 외부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31개소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많은 단지들이 신청을 하고 있으나 제한된 예산 탓에 다수의 주택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5년 기준 아직도 1,804개 개소가 남아있고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1년에 평균 30개소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6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를 전수조사하여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원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는 해운대구 포함 6곳, 1,000만 원 이상 1억까지는 전국에 56곳이 있었습니다. 지원 대상도 사용 승인 후 5년, 10년, 15년이 대부분인데 제 해운대구는 20년으로 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은 전국 꼴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산 증액이 절실합니다. 특히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기준을 정비하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더 큰 사고와 비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간소화된 신청 절차와 대표자 교육,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청의 편의성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과 신청 등의 인력 부재로 인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개별 단위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통합관리 시스템의 도입으로 사고 예방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지원이 모여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해운대의 주거 환경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미래는 화려한 고층 아파트뿐만 아니라 원도심 소규모 주택에 사는 이웃들의 안전과 삶의 질에도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근 부회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이동, 자이동, 송정동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동 일대 버스 정류소 명칭 혼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보도된 화면으로 현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대로 오가는 시내버스. 정류장 이름과 실제 위치를 달라 주민과 방문객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들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동부 아파트라는 안내 버스에서 내리면 정작 롯데 아파트 앞이라는 겁니다. 대동 아파트와 대림 아파트는 대부분 버스 정류장 주변에 여러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아파트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자동 일대 일부 버스 정류소에서는 도로 양쪽에 서로 다른 아파트가 마주하고 있음에도 한쪽 아파트 이름만 양방향에 공통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현장을 나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한일 아파트라고 안내되는 정류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대창 아파트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동 일대에서 이와 비슷한 혼선이 발생하는 곳은 총 7곳입니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류소 명칭과 실제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 많은 주민과 방문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좀 반영해가지고 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는 다 세대는 세대고요. 버스 정류장들이 그 승객이 지금까지 안 돼서 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많이 느끼겠습니다. 더 건너 대리기차 아파트 상가 버스 정류장 유지 보시다시피 대리기차 아파트 정류장에 위치한 상가 운전은 지금까지 대동 상가로 안내하고 있어 왜 대리기차 아파트인데 대동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지 많은 주민분께서 지적해달라고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한두 세대의 요구가 아니라 오랜 기간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류소 명칭 오류는 생활 속 작은 불편을 넘어 해운대 안내체계 신뢰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 아파트 이름을 넣어달라는 민원이 아닙니다. 버스 정류소 명칭은 해당 위치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정보입니다. 대부분 양편에 전혀 다른 아파트가 있음에도 한쪽 이름만 사용하는 것은 공공정보의 정확성과 행정 신뢰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20년 해운대 신시가지 명칭을 그린시티로 변경할 당시 도시 간판은 바뀌었지만 정작 내부 생활권의 핵심 공공정보인 버스 정류소 명칭 정비까지는 미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류소 명칭까지 함께 정비했다면 오늘날까지 이어진 혼란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돼 저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명칭하고 지금 버스 정류장이라는 명칭하고는 맞지가 않아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너무 혼돈되는 게 나온다. 그럼 여기 정류장에 내려서 다른 아파트를 이렇게 갈 경우도 생기고 이런 현장은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부산시가 다 없어서 해결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위치 관계와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둘째,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이렇게 정리된 안을 부산시 노선분과위원회에 공식 건의해 공공정보의 정확성과 행정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작은 표기 하나를 바꾸는 일 같지만 그 변화는 해운대의 안내 체계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고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창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운대 구민 여러분, 자134동 국민의힘 서창우 의원입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동구 임시청사가 확정되면서 정부가
해양수산부 청사부지 선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청은 2027년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으로 40년 넘게 군민과 함께 해온 중동의 현 청사가 비워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중동 현 청사의 활용 방안을 정부의 해양수산부 청사 이전 정책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우수한 입지적, 환경적 장점을 갖추고 있어 현 청사가 해양수산부 청사 이전 논의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대안부지로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해운대구 집행부가 제시한 활용 방안은 복합문화 플랫폼, 복합공유공간, 종합문화예술회관, 복합주차시설 등 4가지입니다. 주민설문에서는 복합문화 플랫폼과 복합주차시설의 선호도가 높았지만 4가지 방안 모두 수백억에서 최대 2천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한계를 고려할 때 중동의 현 청사를 해양수산부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국가가 해운대구의 현 청사를 해양수산부 청사 부지로 활용하면 이전 추진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고 우리 군은 확보한 재원을 생활 SOC, 문화, 관광, 복지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체감형 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 자본 유치 방식 대신 국가와 협력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장기적인 운영 리스크를 줄이고 구재정 안정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부가 청사 이전을 준비하여 계획을 세운다면 해운대구의 현 청사 공백기를 최소화해 주변 상권의 침체를 막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점입니다. 해운대구는 해안과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 해양수산부 청사 이전 후보지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전에 근무하게 될 직원들에게도 양질의 주거, 교육, 문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최적의 입지입니다. 더 나아가 신해운대역이 KTX 이용 정차역으로 지정될 경우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해운대의 행정적, 교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 청사 활용을 해운대구 내부 과제에만 한정하지 말고 정부의 해양수산부 청사부지 선정 논의와 연계해 보다 전략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 정부와 부산시에 해운대 현청사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청사가 해양수산부 청사의 대안부지로 공식 논의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선택이 해운대 미래 10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서청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8만 해운대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더웠던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좌이동, 중이동, 송정동 구의원 최은영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저는 오늘 주민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의 야간 주말 개방을 적극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차례 제기된 집단 민원 사례 2가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해운대 그린시티 주민들이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신청을 위해 통합단지별 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정복지센터에 간곡하게 요청하였으나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에는 대관 불가. 또 다른 민원은 동주민들이 어렵게 문화예술 동아리를 조직하여 연습을 하려니 도저히 마땅한 공간을 찾을 수 없었고 고심 끝에 동행정복지센터에 강당 대관을 요청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사용 승인 불가였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주민들의 공통적인 호소는 단 하나입니다. 내 집 가까이에 주민자치시설이 있는데 왜 우리는 모일 공간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형성과 주민 삶의 질에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가까운 공공시설은 행정복지센터이기에 단순한 민원 창구를 넘어 열린 사랑방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민의 요구는 다양하고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현실은 아직 제자리인 심각한 현실을 입법으로 해결하고자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와 동행정복지센터 야간 주말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을 동시에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는 주민은 주민자치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는 보안과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조례상으로도 주말과 야간 개방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의 의지와 시스템만 보완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걱정하고 불편해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는 해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안 문제입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무공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잠금 장치를 확실히 하면 보안상 전혀 문제가 없으며 특히 각동문화센터는 별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라 민간위탁시설이 들어오거나 임대를 준 사례도 있습니다. 둘째, 운영인력 문제입니다. 근무할 직원이 없다면 청년과 시니어를 포함한 마을 활동과 주민자치회와 단체, 사회적 경제에 위탁하는 방안도 현실적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순환근무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운영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온라인 예약제와 스마트 출입 시스템을 도입하면 안전과 효율성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주민의 세금으로 설치 운영되며 무한정 새로 지을 수 없습니다. 기존 시설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시설을 공유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해운대구청의 적극적 의지 표명과 이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전면 시행이 어렵다면 권역별 지정 장소,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점차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과 정치는 더 이상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펼쳐야 한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참 공감되는 요즘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행정과 충분히 협의하면 원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행정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운대구청은 이러한 주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공공시설의 주말, 야간 개방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의회에서도 꾸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원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운대 구민 여러분, 장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일동 중일동 지역구 문현신 의원입니다. 얼마 전 동네 작은 모임에서 한 장애인 가족분의 푸념 섞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원을 좀 받고 싶어서 장애인 활동지원센터에 신청을 했는데 대기가 너무 길어서 답답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말씀이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활동 보조를 기본으로 가사 지원, 방문 간호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본적 일상과 원활한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가족에게도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곧바로 지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로 인해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장애인의 35%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일부라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활동 지원을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지원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제도의 문턱에 서 있지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해운대구 등록 장애인은 17,300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수급 자격을 갖춘 분들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운대구의 현황은 수급 자격이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한 단계 범위를 넓혀 비교해보자면 같은 시기에 부산시 전체 이용률은 상승한 데 비해 해운대구의 이용률은 하락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해운대구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서비스에 벽과 한계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은 기관 지정의 정체에 있습니다. 해운대구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은 2018년 추가 지정을 마지막으로 7년 넘도록 단 한 곳도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관련 예산은 2018년 약 104억 원에서 2025년에는 약 264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역시 활동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25년 예산을 전년보다 2,400억 원 이상 증액하였고 지원 대상도 13만 명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했고 수급 자격을 갖춘 분들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 해운대구의 서비스 제공은 2018년도 수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이미 권고 기준이 2개소보다 많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권고 개소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얼마나 충분히 제공되느냐가 핵심인데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지원 대상이 꾸준히 늘어나는 데 비해 서비스 제공기관은 7년 이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더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의 추가 지정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관이 늘어나면 서비스 대기 시간이 단축되면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적시에 더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미 자리 잡은 기관들에 머물지 않고 추가로 확충되면 새로운 활력과 함께 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이용자는 자신에게 맞는 기관을 골라 이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예산과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질 높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을 책임질 기관이 함께 뒷받침되어야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 없이 보다 폭넓은 선택권 속에 누구나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보장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일상과 존중을 실현하는 우리 해운대구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추가 지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윤정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일동, 중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심윤정 의원입니다.
해운대의 상징이자 중심지인 현청사 활용 방안 마련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운대구는 2020년 신청사 건립에 앞서 현청사 활용 방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시에는 신청사 준공 시점에 맞춰 현청사 활용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흐른 지금 현청사 활용은 계획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대로라면 신청사 준공과 동시에 현청사는 공실로 남고 우동과 중동 상권은 슬럼화의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난 2월 해운대구가 밝힌 활용 방안 검토 보고는 세부 용역 계획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 변화가 빠른 지금 현청사 활용 방안을 결정하는 일은 더욱 신중해야 하고 힘든 일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주민 의견 수렴만 반복될 뿐 실행 기반은 여전히 없습니다. 현재까지 제시된 4가지 활용안은 최소 300억 원에서 2,000억 원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최근 2년간의 공사비 상승을 고려할 때 최대 4,000억 원까지도 되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2023년 현청사 기금 설치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 재정 준비는 완전히 사실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현청사 활용의 첫걸음 바로 기금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11월 예산안 제출 전까지 현청사의 활용 계획 그리고 총 사업비 연도별 투자 계획 확정과 함께 현청사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청사의 기금 조성의 마지막 골든타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심윤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장 및 윤리위원장 선거의 건입니다. 선거 진행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9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13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휴회하자 하는데 동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